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20일쯤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한 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코로나 시대에 학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다르시겠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 상담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한국 교회에 교회마다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의 인간관계,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한국 교회에서 상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4장 K군의 사회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목회 상담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사장은 전반적으로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K군의 사례는 우리 교재에서 읽어보다시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유로시스한 신경성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 K군 20대 청년인 K군이 그러한 자기의 심리적, 행동적 또 정체성 혼란의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과거 상태,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K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사이코다이나믹, 정신역동적인 방법은 프로이드를 필두로 해서 또 융, 아들, 에릭슨, 설리반과 같은 그런 학자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학자들을 들었습니다. 이 정신역동적인 방법은 과거를 중심으로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무의식을 주로 연구하고 무의식에 쌓이는 여러 가지 욕구, 좌절, 또 비행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관점이고 또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은 칼 로저스나 빅터 프랭크, 롤로 메이, 브래드리 펄서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얘기했죠.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잠재력, 책임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다. Here and now. 여기에서의 삶,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입니다. 또 반면에 행동주의적 접근은 B.F. 스키너나 에릭 번, 앨리스, 그레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어떤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수정,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어떤 환경을 조절해 준다. 느껴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인 접근 방법은 상담의 초점이 무의식, 과거의 무의식, unconsciousness, 아동기에 또 성장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억압시켜 놓았는가, 부정적인 욕망, 왜곡된 욕망이 무엇인가, 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이테의 비유를 들면서 나이테가 대단히 굵고 또 여러 수년 동안 자라왔지만 해마다 나이테의 넓이와 어떤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해에 한 해 그 해에 가뭄이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에 따라서 나이테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 한 해에 어떤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도 과거에 무엇을 억압시켜 놓았는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형하고 갈등이 심했다. 요셉과 또 다른 형제들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 좌절,
희망에 대한 어떤 열망들,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어떤 경쟁 구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의식 세계 속에는 개인마다 다른 무의식의 어떤 세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사이코 다이나믹은 과거의 무의식을 파헤쳐서 현재화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을 가지는 이 K군은 과거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형제의 누나나 형에게 비교를 당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많은 그런 왜곡된 가치, 왜곡된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무신장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신경쇠약이 되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인간의 마음속에 방어기제는 다 있지만 방어기제가 어떤 부분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구조가 다양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과원에서 또 과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 전략을 무의식 세계 속에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또 특이한 심리구조, 방어기제를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보는 인간의 심리구조의 다양성 속에서 본능이 있고 초자아가 있고 또 에고가, 자아가 있다. 그런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방어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군은 이런 어릴 때에 부모 또는 형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못한 그런 왜곡된 욕구들이 무의식 세계 속에 상처로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과거의 무의식을 캐내는 것이 정신역동의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정신역동의 목표는 무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통찰하는 것은 알고 깨달아 다시 새롭게 느끼고 또 판단하고 새롭게 조율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정신역동의 중요한 상담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로는 자유현상이고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과장이 있고 전이감정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 방법은 정신역동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는 전혀 묻지도 않는다. 과거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지금 나의 현재 모습, 나의 현재의 어떤 상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현재의 어떤 나의 결단, 현재 나의 꿈과 비전, 이걸 가지고 사용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인가. 문제가 크면 자기 인식이 줄어들죠. 문제가 너무 크니까 자기를 잘 모르죠. 자기 인식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일들은 주로 상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그 사람 속에 묻혀있는 어떤 잠재력, 책임감, 어떤 자율성, 잘하고 있는 장점, 강점들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부추겨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자기 인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제한성과 가능성을 알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불안과 고독도 경험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지고 책임감이 커진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에서는 현재 느끼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정신역동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쁠 때는 나쁜 결과를 낳았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자기를 열등하게 보았을 때는 늘 실패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능성과 장점을 찾아서 결단하게 만들면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자기인식, 나를 아는 만큼, 나 자신을 깨닫는 만큼, 자기인식의 폭을 넓히는 만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이나 불안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스스로 결단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현재의 중요성, 지금 여기의 중요성, here and now,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 내가 좋게 보고,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새로운 친밀 관계를 형성해서 격려하고 북돋워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있던 K군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심리학의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학자의 이론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시각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성경이 보는 관점하고 또 전혀 심리학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담의 기술과 방법에도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비지시적인 방법, 민주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비권위주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명령하거나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의 이론을 아주 강조하고 또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칼 로저스는 우리 상담자가 가져야 할 상담 자질 또 상담 관계라고 할 때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나 수가성 여인이나 혈증 걸린 여인이나 누구든지 존중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지만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상담자가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감정의 이해, 정확한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감적으로 이해하죠. 진실성, 아주 진실하게 관계를 거짓 없이 아주 진솔하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담 관계는 성공하고 내담자는 마음을 열고 또 성공적인 상담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 실존주의 인본주의에서는 상담자는 조력자다, 돕는 자로 옆에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행동주의 접근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거죠. 행동주의는 행동을 수정한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 무의식이나 또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행동이 아니죠.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동, 나쁜 말, 또 폭력적인 그런 행동, 물건을 훔치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행동주의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고 바꾸고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가 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정신역동과 같이 무의식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의식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술을 끊고 싶다. 술을 끊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이 과격한 행동도 눈에 보이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수정하고 바꾸고 교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상당히 실용주의 노선, 미국 사회가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행동주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문제의 정의는 인간의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법칙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범죄가 대략 어떤 유형의 사람, 나이는 한 몇 살 정도의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범죄를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정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특이한 행동을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하고, 또 뭐 아주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일정한 행동 법칙과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을 패턴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 법칙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 어디에 있을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접근은 행동이 환경에 따라서 조절이 많이 된다. 그래서 습관이 된다. 그 습관화된 행동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생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환경 조절을 통하여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절하고 바꾸면 행동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행동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학생이 청소년이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을 다시 환경을 바꿔줘서 이사를 가고 또 아주 전혀 색다른 곳에 그 청소년을 갖다 놓으면 그곳에 적응하는, 그곳에 맞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을 따라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환경이 바꾸어지면 인간의 여러 가지 습성도 바꾸어집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세 군데로 이렇게 옮겨가고, 시장에 옮겨가고, 그 공동묘지에 옮겨가고, 또 학교 옆에 가니까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방법은 K군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습성화됐다. 그 환경을 잘못 만나서 환경에 눌려서 비합리적인 잘못된 생각과 목적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행동주의 접근은 폐쇄적인 그런 행동 습관 정체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체성,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상담의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이제 선택해서 그걸로 제안해서 그걸 바꾼다. 습관을 고친다. 행동을 바꾼다. 불안감을 제거한다. 비합리적인 생각, 사고를 제거한다. 성공 정체성을 개발한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개발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는 것이 행동주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크게 이론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블로프가 개발한 고전적 조건 방법이 있고 또 후에 이제 미국의 스키너라든지 또는 뭐 반두라라든지 이런 관찰학서 나중에 개발한 그런 계획적 조절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주의 방법에서는
아, 상담자는 교사 역할을 한다. 또 권위자로 지시적인 관계로 내담자에게 도전을 주고 바꾸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교사 역할, 지시자, 교정자, 지도하는 자. 그러나 내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우리 4장에서 나오는 K군의 사례는 심리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정신역동적인 방법, 실존주의, 인본주의 방법, 행동주의 방법. 정신역동적인 방법은 과거의 어떤 속박에 세방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 K군의 자기인식 가능성을 잠재력을 끼워주고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행동주의 접근은 잘못된 습관,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서 환경을 조절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교정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접근을 했는데 이 모든 세 가지 방법이 영성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 목회 상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상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목회 상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가 성경과 목회 상담인데 목회 상담은 이런 K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목회 상담은 전인 회복, 단순히 K군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한다. K군은 신경쇠약에 문제가 있고 불안, 열등감, 죄책감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또 2차적인 관심은 내담자의 총체적인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 정신적인 마음의 평화, 사회관계, 친밀관계, 물질적인 삶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전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2차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서로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K군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전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목회 상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관심은 문제를 정의할 때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고난에서 건져내는 일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삶을 공급하여 은혜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목회 상담자의 할 일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K군의 문제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고 내적 능력이 그렇게 상실되고 소실되고 약화됐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나쁜 습관의 행동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도 일반 심리학들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 관점이 있었죠. 그런 이론도 원리도 우리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자기 영역 밖의 일에 대해서는 또 상담을 실제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내담자를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 상담자가 일반 심리학에 대해서 부족하면 일반 상담센터나 이런데 또는 정신과에 의뢰해서 약을 먹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 위장약을 먹는 것처럼
정신과적인 약도 필요할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것이 목회 상담자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관심은 상담의 목표와 기술, 관계, 역할에서 볼 때, 그 목표를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서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인도하고, 내담자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성격이 발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도와주고, 풍성한 예수님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반 상담의 기술과 기독교 자원들, 말씀, 기도, 성만찬, 제용서, 교회 자원들, 소그룹 활용, 코이노니아의 활용, 교제와 나눔, 섬김, 공동체성의 이용, 이 모든 것을 교회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상담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동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상담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능력의 통로가 되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교회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나갈 수 있고, 상담자의 역할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말씀 안에서 내담자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관계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주어진다. 그렇게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의 다양한 이론과 기술도 이용하지만 우리 교회의 자원, 성경의 자원, 기도의 자원, 영적인 자원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목회 상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